아랍에미리트가 걸프 지역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나라는 자국민의 이란, 레바논, 이라크 여행을 금지했고 이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즉시 귀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조치는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표되었으며 2026년 5월 2일 토요일에 시행됩니다. 이는 걸프 국가 정부들이 위기의 새로운 국면에 대비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여행 공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자국민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한가운데에 갇힐 수 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보호 명령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곧 말씀드릴 테니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실시간 정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품질과 신뢰성을 자랑합니다. 밀손 알베스. 핵심은 간단합니다. 부다페스트는 세 가지 민감한 지역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립 중심에 있는 이란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가 휴전 시도 이후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는 무장 민병대가 존재하고 보복의 경로가 될 위험이 있는 이란의 영향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에미리트가 이 세 곳에서 한 번에 자국민을 철수시키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걸프 지역은 휴전을 평화로 여기지 않고 위험한 일시 중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일련의 강력한 신호 이후에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가 이란과의 적대 행위가 끝났다고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1973년에 제정된 전쟁 권한법의 60일 기한이 다가오던 시점에 이 법은 의회 승인 없이 군사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백악관은 휴전이 분쟁의 정치적 시계를 멈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같은 보도는 해상 봉쇄와 이란 수출 압박, 새로운 군사 옵션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전쟁의 형태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압박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서 트럼프의 전략이 등장합니다. 그는 적대 행위 종료를 언급해 의회의 시간 압박을 피하려 합니다. 이전 갈등이 끝났다면 새로운 국면은 새로운 작전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치적 공간이 생깁니다. 명령이 이미 내려졌다는 뜻은 아니지만 워싱턴이 자유롭게 행동할 여지를 남기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이터 통신은 또한 미 중앙사령부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옵션을 포함해 짧고 강력한 일련의 공격 계획을 준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포기한 사람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판을 다시 짠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세계에 자신들이 저항했고 우위에 섰다는 이미지를 팔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정권은 봉쇄 상태에 놓여 있고 수출 능력을 잃었으며 재정적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협상 카드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해운 회사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에 요금을 지불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점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워싱턴이 테헤란이 세계 무역의 중요한 항로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랍에미리트의 명령은 지역적인 신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아부다비는 위기가 다시 심각해지면 위험이 이란 영토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때문에 레바논까지, 테헤란과 연계된 민병대들 때문에 이라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프 지역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에너지 경로, 항구, 그리고 인프라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의 조치는 공황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입니다. 폭풍이 오기 전 자국민을 철수시키는 나라는 많은 이들이 못 보거나 외면하는 구름을 이미 봤다는 뜻입니다. 레바논에서도 상황은 평온하지 않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4월 미국이 지원하는 휴전에 합의했지만 그 합의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여전히 무장 상태이고 영향력이 있으며 그들의 군사력을 위기 중심에서 빼내려는 어떤 방식에도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 후 휴전은 3주 더 연장되었지만 충돌과 공격은 계속되어 레바논 남부에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이 같은 범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Alerta dos Emirados. 이라크가 이 구도에 포함되는 이유는 이라크가 이란의 영향력이 민감하게 작용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웃 국가가 아닙니다.
이곳은 무장단체, 정부, 외국의 압력, 그리고 미국의 존재가 수년간 뒤섞여온 영토입니다. 이란을 상대로 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때마다 이라크 민병대는 미국의 기지, 경로 또는 이익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파괴.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지역에 자국민을 남겨두는 것은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방적 철수는 위기가 이미 외교적 영역을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도 분위기가 한층 더 강경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이스라엘이 자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만간 다시 이란을 상대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무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위협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텔아비브가 다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한다면 트럼프가 군사 계획을 받고 걸프 국가들이 민감한 지역에서 자국민을 철수시키는 동안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보면 명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매우 불안정합니다. 석유 시장도 같은 긴장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란의 제한 소식과 협상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유가는 다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이 완전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근본적인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도감을 주는 어떤 말에도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브렌트유 자체도 5월 1일에 108달러로 마감했으며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은 테헤란에 의해 봉쇄되어 있고 이란의 수출은 미 해군에 의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유가 하락은 시장이 전쟁으로 인한 내부 압력이 식었다고 믿을 때 트럼프에게 도움이 됩니다. 휘발유 가격은 덜 부담이 됩니다. 정치적 논쟁에서는 증시가 숨통을 트이고 정부는 시간을 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백악관이 여전히 이란 정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엑시오스에 따르면 오만만 봉쇄로 인해 이란은 이미 약 48억 달러의 석유 수익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4월 13일 이후로 말이죠. 이것이 전쟁의 조용한 부분입니다. 하늘의 미사일은 줄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더 큰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왜 이런 종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973년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동안 오펙의 아랍 회원국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석유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는 에너지 충격, 경제적 압박, 그리고 전 세계가 중동 석유를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그 순간 지역 군사 위기가 며칠 만에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두려움의 중심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논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전적인 금수 조치 대신 세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수수료, 제재, 드론, 민병대, 그리고 대체 경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메커니즘은 다르지만 그 효과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더 비싸지고 운송비가 오르며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 정부들도 압박을 받게 됩니다.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국가가 자국민에게 이란, 레바논, 이라크를 떠나라고 권고할 때 단순히 여권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전체 지도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가 추구하는 것은 이란 정권의 정치적 항복인 것처럼 보입니다. 테헤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리품으로 삼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막고 이란의 군사 능력을 제한하며 동맹 세력의 활용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이란은 살아남으려 하고 시간을 벌며 여전히 걸프만을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문제는 두 입장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깊은 후퇴를 요구하고 다른 한쪽은 저항을 승리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미리트의 금지는 사전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걸프 지역은 이란의 행동 방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테헤란이 압박에 간접적인 위협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피해를 입으면 민병대를 통해 압박하고 수입이 줄어들면 이웃 국가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며 궁지에 몰리면 여전히 석유 가격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단계에서 공항,
도로, 국경이 위험 지점으로 바뀌기 전에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이유입니다. 결국 아랍에미리트의 경고는 단순한 영사 조치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이 지역이 새로운 군사적 폭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란, 레바논, 이라크 이들은 함께 등장하는데 이는 테헤란이 적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한 영향권이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의회의 통제권을 넘기지 않고 압박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자 걸프 지역은 경고가 비상사태로 번지기 전에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 확인 후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활발히 소통해보세요.